서울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라 루체는 오늘도 부유한 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레스토랑 안쪽 창가에 자리한 테이블은 특히 눈에 띄었다. 테이블 위엔 샴페인 병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은수였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듯 완벽했다. 붉은 드레스와 그녀의 하얀 피부는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긴 속눈썹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은수의 맞은편에는 재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키가 크지도 얼굴이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외모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 걸린 롤렉스 시계,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산 정장,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었다. 재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회사 한성그룹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 회장은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재호는 그저 그런 외모였지만 그의 이름 뒤에 붙은 돈과 권력은 그를 빛나게 했다. 은수는 샴페인 잔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재호를 바라보며 잔을 살짝 기울였다. 재호 씨, 오늘 좀 특별한 날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장난기 섞인 억양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살짝 긴장한 듯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를 열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레스토랑 안에 몇몇 손님들이 그 광경을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은수 씨, 재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은수는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반짝였지만 그건 연기였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왔다. 재호와 처음 만난 건 한 고급 파티에서였다. 은수는 한성그룹의 후계자를 목표로 삼았고 그를 유혹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재호가 자신에게 반했다는 걸 알았다. 그의 눈빛, 그녀를 볼 때마다 어색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위해 비싼 선물을 아낌없이 사주는 모습에서 그걸 확인했다. 재호 씨, 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길에 재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 정말 감동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호 씨. 저 결혼할게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들의 약혼을 축하하며 잔을 들었다. 재호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은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은수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반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재산, 그 뒤에 숨겨진 권력,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누릴 호화로운 삶.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계의 큰 이벤트였다. 결혼식 장소는 제주도에 있는 한성그룹 소유의 럭셔리 리조트로 정해졌다. 은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결혼식엔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한 회장은 아들의 결혼을 기념하며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나눠주었다. 은수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여왕처럼 빛났다. 결혼식 당일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마치 별빛을 담은 듯 반짝였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은수. 이건 내가 꿈꿔왔던 삶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호는 그녀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그녀는 재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건 그의 돈, 그의 이름, 그리고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이었다. 재호는 다정했지만 그녀에겐 따분한 남자였다. 그의 평범한 외모, 조용한 성격,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은 은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 로마, 런던. 은수는 재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였다. 재호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었다. 은수, 이거 어때?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재호는 파리의 한 명품 매장에서 그녀에게 100만 원짜리 스카프를 건네며 말했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스카프를 받아들었다. 정말 예뻐요, 재호 씨.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돈으로 사들인 물건들보다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고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들은 강남에 있는 한성그룹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재호는 회사 일로 바빠졌고 은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한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들고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다. 한 회장은 은수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우리 며느리 맘껏 써.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한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은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 모든 호화로운 삶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욕망이 그녀를 어떤 나락으로 이끌지. 은수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에서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명품 매장 간판과 오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며느리로서 누리는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재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다정함은 그녀에게 점점 더 따분하게 느껴졌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은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그 시간을 한 회장이 준 신용카드로 채웠다. 명품 가방, 디자이너 드레스, 값비싼 주얼리. 그녀의 옷장은 점점 더 화려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수록 메말랐다. 카페에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계정은 호화로운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제주도 리조트에서의 결혼식 사진, 유럽 신혼여행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최근 사들인 명품 가방 사진까지. 팔로워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은 그녀에게 짜릿함을 주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은 잠깐이었다. 화면을 끄고 나면 다시 텅 빈 기분이 밀려왔다. 은수 언니, 오랜만이야. 갑작스럽게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대학 동기 지연이었다. 지연은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은수와 달리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패션 인플루언서였다. 지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은수는 반갑게 웃으며 지연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은수의 화려한 삶에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언니 진짜 대박이야. 한성그룹 며느리라니.
매일 명품 매장 드나들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렇지. 시아버지가 카드도 주시고 맘껏 쓰라고 하시더라. 그녀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그녀를 흔들었다. 근데 언니 진짜 행복해? 재호 오빠랑 결혼해서 꿈꿔왔던 삶 사는 거 맞지? 지연의 눈빛엔 호기심과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은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행복하냐는 질문.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돈, 명품, 화려한 삶. 그게 행복 아니었나? 하지만 지연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던 거 다 가졌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뭐 언니가 행복하다면 됐지. 근데 가끔은 좀 자유롭게 놀고 싶지 않아? 재호 오빠가 워낙 바빠 보이던데. 그 말은 은수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자유. 그녀가 잊고 있었던 단어였다. 재호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가두었다.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그 뒤엔 보이지 않는 기대와 책임이 따라붙었다. 그날 밤 은수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호는 또 늦게 들어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며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고급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으로 채워진 공간은 그녀의 마음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연이 초대한 파티 초대장을 다시 읽어보았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열리는 VIP 파티였다. 지연은 언니 꼭 와. 진짜 재밌을 거야. 라고 덧붙여 보냈다. 은수는 망설였다. 한성그룹의 며느리가 그런 파티에 간다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도발적인 드레스를 꺼냈다. 검은색 시킨 드레스였다. 몸에 딱 붙는 디자인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강조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가끔은 나도 놀아야지. 클럽은 화려한 조명과 쿵쾅거리는 음악으로 가득했다. 은수는 지연과 함께 VIP 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젊은 사업가,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었다. 은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지연이 그녀를 한 남자에게 소개했다. 언니, 이쪽은 민혁 오빠. 클럽 오너야. 민혁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세련되었고 손목에 찬 시계는 재호의 것만큼이나 비싸 보였다. 은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얘기 많이 했어요. 민혁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은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갑네요. 민혁 씨가 이 클럽 주인이라니 대단하시네요. 민혁은 웃으며 말했다. 뭐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은수 씨 정말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그의 말에 은수는 살짝 얼굴이 달아올랐다. 민혁의 눈빛은 재호와 달랐다. 재호의 눈빛이 따뜻하고 순수했다면 민혁의 눈빛은 날카롭고 도발적이었다. 그녀는 그 눈빛이 주는 짜릿함에 끌렸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은수는 그의 말에 자꾸만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흘러 클럽은 더 뜨거워졌다. 은수는 술에 취해 민혁과 더 가까이 붙어 춤을 췄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 감각에 몸을 맡겼다. 은수 씨 오늘 진짜 멋져요. 민혁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은 따뜻했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은수는 민혁과 함께 클럽을 나섰다. 그들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술에 취한 은수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민혁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한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꺼내 호텔비를 결제했다. 그 순간 그녀는 제오도 한성그룹도 자신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잊었다. 그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짜릿함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호텔 방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옆엔 민혁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다. 테이블 위엔 샴페인 병과 그녀의 신용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뭐 한 거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욕망은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은수는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한 회장이 준 플래티넘 신용카드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호텔에서의 그 밤 이후 그녀는 민혁과 연락을 이어갔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제호의 따분한 일상과 달리 민혁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짜릿한 도피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은 점점 그녀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갔다. 민혁은 그녀에게 자꾸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했고 은수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의 매력적인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날 오후 은수는 민혁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 밤 우리 호텔에서 다시 만나자. 지난번처럼 재밌게 놀자고. 메시지 끝엔 윙크 이모지가 붙어 있었다. 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호텔에서 카드로 결제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내밀었던 순간. 그건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한 번 더는 괜찮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민혁에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 9시로 해. 그녀는 옷장 속에서 또 다른 도발적인 드레스를 골랐다. 이번엔 진한 와인색 드레스였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그녀를 빛나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점점 더 깊은 갈등이 묻어났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화장을 마무리하고 집을 나섰다. 한편 한성그룹의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선 한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한 회장은 은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였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그건 익숙한 지출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한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뭐지? 은수가 왜 호텔에서 결제를 했지? 그는 재호에게 전화했다. 재호야, 요즘 은수랑 잘 지내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호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났다. 재호는 전화 너머에서 밝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은수 잘 지내요. 저 바빠서 정신없긴 한데 은수가 맘껏 쇼핑도 하고 행복해 보여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래, 잘 챙겨줘라. 우리 며느리가 부족한 거 없게.
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카드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호텔 결제 내역은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믿을 만한 탐정 좀 알아봐. 조용히 처리해야 해. 며칠 뒤 한 회장은 탐정사무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탐정은 자신을 박철민이라고 소개했다. 한 회장님,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박철민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며느리 은수 말입니다. 최근 행동이 좀 이상해요. 카드 내역에 호텔 결제 기록이 있더군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서.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은수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증거도 수집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죠. 한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합니다, 박 탐정.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날 밤 은수는 다시 민혁과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민혁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수,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화려한 여자가 나 같은 놈이랑 놀아주다니. 은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지. 나도 가끔은 이렇게 놀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민혁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들였다. 민혁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은수,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자. 재호, 그 녀석 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내가 더 잘해줄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은수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민혁은 그녀의 돈과 지위의 매력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은수가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한편 박철민은 은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은수가 자주 드나드는 카페, 클럽 그리고 호텔을 주시했다. 그의 카메라는 은수와 민혁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차 안에서 사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거 한 회장님이 알면 큰일 나겠는데. 그는 은수의 동선을 꼼꼼히 기록하며 증거를 모았다. 은수가 민혁과 만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그의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다. 며칠 뒤 한 회장은 박철민과 다시 만났다. 박철민은 테이블 위에 사진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회장님, 이건 은수 씨가 최근 한 달간의 동선입니다. 이 남자 민혁이라는 클럽 오너와 자주 만났습니다. 호텔에서도 여러 번 목격됐고요. 한 회장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은수와 민혁이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박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남자 민혁은 은수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졌다. 은수가 우리 재호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탐정, 계속 지켜봐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은수는 그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민혁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민혁은 그녀에게 선물을 요구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돈과 지위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 회장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고 은수의 비밀은 곧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은수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혁이 선물해준 작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민혁은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했지만 은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과의 만남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짜릿한 도피처였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점점 더 많은 선물을 요구했고 은수는 한 회장의 신용카드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의 달콤한 말과 뜨거운 눈빛에 자꾸만 끌렸다. 은수,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혁은 로비의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은수는 그의 눈빛에서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을 감지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랑 이것저것. 그녀는 재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혁은 재호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은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더 신경 써줄게. 우리 특별한 밤 보내자. 민혁은 그녀를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은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며 또 한 번 카드를 꺼냈다. 결제 기계가 승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선택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시각 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박철민 탐정이 건넨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은수와 민혁의 사진,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한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은수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게 우리 가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박철민에게 전화했다. 박 탐정, 증거는 충분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진, 영상,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 남자는 은수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합니다. 그는 클럽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은수 씨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죠. 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호는 이걸 모르고 있겠지? 네, 재호 씨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수 씨가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더는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서재를 서성였다. 그는 아들 재호를 생각했다. 재호는 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은수의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에 끌렸고 그녀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처음부터 은수에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완벽했고 그녀의 말은 너무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철민이 다시 전화로 물었다. 은수 씨를 직접 대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호 씨에게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재호에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은수를 먼저 만나야겠소.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내 귀로는 들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한 회장은 은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은수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살짝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한 회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은수, 앉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소파에 앉으며 태연한 척했다.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고 은수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한 회장은 책상 위에 파일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은수와 민혁이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말해줘, 은수. 이게 뭐지? 한 회장은 사진을 그녀 앞에 던지듯 놓았다. 내가 준 카드로 호텔 방을 결제하고 이 남자와 뭘 했는지 말해. 은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한 회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 사진이 오해고 이 카드 내역이 오해고 내가 매일 밤 어딜 다닌 게 다 오해인가? 그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호를 사랑해요.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실수?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 민혁이란 놈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내가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걸 이용한 거라고. 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말. 그녀는 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달콤한 말과 뜨거운 눈빛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럴 리 없어요. 민혁은 저를. 그만해, 은수. 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 재호를 배신했어. 우리 가문을 배신했어. 내가 이걸 재호에게 말하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은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제발 재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한 회장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너한테 기회를 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하지만 명심해, 은수. 우리 가문의 명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그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지금은 돌아가. 그리고 내 행동을 돌아봐. 은수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혁에 대한 배신감, 한 회장의 분노, 그리고 재호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전화했다. 민혁,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이건 너무 위험해. 민혁은 전화 너머에서 웃었다. 은수,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지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은수는 이를 악물었다. 너 나 이용했지? 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맞지?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은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즐긴 거잖아. 내가 원해서 만난 거고. 은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손에 쥐어진 증거는 그녀를 파멸로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민혁은 그녀가 믿었던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만든 덫에 갇혀 있었다. 은수는 강남 아파트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민혁에게서 온 메시지로 가득했다. 처음엔 달콤했던 그의 말투가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은수, 내가 가진 사진과 영상 재호한테 보낼까? 아니면 한 회장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메시지 끝엔 호텔에서 찍힌 그녀와 민혁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은수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협박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돈을 원하는 거지? 얼마면 돼?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민혁을 달래고 싶었다. 이 모든 일이 조용히 묻히길 바랐다. 민혁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10억. 현금으로 준비해. 아니면 이 사진들 전부 인터넷에 뿌릴 거야. 한성그룹 며느리가 이런 짓 한 거 알면 다들 좋아할걸? 그의 메시지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10억. 그녀가 한 회장의 카드로 아무리 돈을 썼어도 현금으로 그런 거액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은 이제 두려움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압박했다. 시간 없어, 은수. 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재호한테 먼저 보낸다. 또 다른 날엔 호텔 영상의 짧은 클립을 보내왔다. 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한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한 회장은 이미 그녀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몰랐다. 한 회장의 서재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은수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한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 안경을 벗고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은수?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 큰일 났어요. 민혁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호 씨나 세상에 공개하겠대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회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해야겠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수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혁을 막아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빌었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은수, 너 때문에 우리 재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나? 너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내 행동은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거야. 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알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한 회장은 그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지. 민혁, 그놈 돈 몇 푼에 입 다물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은수는 희망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든 말씀하세요, 아버님. 재호와 이혼해라. 한 회장의 말은 단칼처럼 날아왔다. 그리고 한 푼도 받지 말고 떠나. 위자료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그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은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이혼. 그녀가 한성그룹의 며느리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명품, 호화로운 아파트, 끝없는 신용카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민혁의 협박과 한 회장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알겠어요. 은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할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을게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민혁을 처리할 테니 너는 재호와 얘기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 그날 밤 은수는 재호를 기다렸다. 재호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은수,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었어. 너는 뭐 했어? 은수는 그의 미소에 가슴이 아팠다. 재호는 그녀를 여전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재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호는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무슨 문제 있어? 은수는 눈을 감았다. 우리 헤어져요. 나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배신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혼란이 앞섰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재호 씨. 나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당신에게 상처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요.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수,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게 무슨 갑자기 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제발 재호 씨. 더 묻지 말아요. 그냥 나를 보내줘요. 은수는 울면서 말했다. 재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은수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한 회장의 약속대로 그녀는 위자료도 재산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겼다. 명품 가방과 드레스는 전부 팔았다. 그녀가 가진 건 이제 낡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뿐이었다. 민혁은 한 회장의 손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다. 한 회장은 그의 협박을 돈으로 잠재웠고 민혁은 더 이상 은수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은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았다. 원룸의 좁은 창문 너머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은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빛나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여왕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빛에서 멀어진 이방인이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다. 그녀의 앞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삶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